TSMC는 한 발 더 지금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실질 수요가 지금 나오지 못한다는 이제 분석도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조선주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게 왜냐면 이게 네. 자,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 시장은 비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비겼다? 네. 그냥 비겼다. 그냥 전반전은 힘들었고 후반전은 좀 강했는데 연장전에서는 중립 나왔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화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았죠. 월화는 뭐 음봉도 세게 나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가 수요일 날 또 이제 물가지표 발표하면서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서 양봉이 또 세게 나왔고, 그다음에 정작 옵션 만기일 당일 날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다행히도 미국 시장이 급락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양봉으로 끝나서 뭐 지수 자체로는 코스닥이 한 0.4%, 그다음에 코스피가 0.76% 하락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캔들이 다 양봉으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시초가는 어제 장 넘어온 영향을 반영한 거고, 오늘 장중에 수급의 세력은 어쨌든 간에 매수 기조가 조금 더 셌다 그래도 장중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보다는 캔들 색깔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봉, 음봉. 근데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는 뭐 도지긴 하지만 십자선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양봉이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양봉하고 주봉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네. 오늘 주봉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주봉이 어쨌든 간에 지난주는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2700선을 계속 지켜내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음봉이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 추세의 범위에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시장이 딱 우리나라 체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들이 열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아까 제가 한 20개 정도 쭉 봤는데 LG전자하고 기아 정도만 버티고 오른 것도 아니고 버티는 정도고 그 외에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 하락을 해가지고 딱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현주소를 딱 오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미국 시장이 안 열리면 그날은 솔직히 자체 체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시초가는 반영은 했고, 근데 대형주는 빠지고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세고, 그러니까 어제 장의 영향은 오늘 시초가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시작된 이후의 흐름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 체력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양봉은 나왔잖아요. 근데 양봉의 질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질이 대형주들은 힘이 없고 그래도 중소형주들 그리고 테마주들은 좀 보여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형주 시장보다는 결국 종목들의 피킹 능력이 더 좋다. 지수 관련 주식보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쭉 대형주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냥 시장의 색깔을 대변해 주는 게 딱 오늘 우리나라 체력 색깔을 보여줬던 게 오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슬슬 종목장에서 이제 테마장에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종목군 자체를 너무 큰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 조금 작은 10조 이하 내에서 조금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할 거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부 대형주에 물려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또 오늘도 신저가를 썼죠. 네, 52주 신저가라는 표현을 사실 되게 겁나는 표현이거든요. 52주 신저가라는 게. 이건 진짜 그 무슨 앞으로 얼마가 더 빠질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섣불리 이게 전 신고가 매매가 무섭다라고도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저가 매수 사실 무서운 거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이거를 삼성전자라는 종목 타이틀을 가리고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이거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사자고 말할 수 있을까?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이름이 삼성전자니까 이 정도면 사봐도 되겠네 그 이야기가 드는 거지. 요 놓고만 봤을 때는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색깔 종목별하고 그 다음에 TSMC의 흐름이나 TSMC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여전히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시장의 논리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좀 뒤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앞서서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TSMC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좀 잘 나왔죠.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스마트폰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호조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보다 양호한 2분기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아직 시작을 제대로 못한 3나노를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거다.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램프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23년부터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TSMC 주력이요. 잘 뽑아왔는데 주력 매출이 7나노하고 5나노가 두 개가 합쳐서 50%거든요. 근데 이제 더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5하고 7에서 잘 안 되니까 바로 이제 뛰어넘은 3나노 진출해서 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 수율에 대한 문제를 테스트로 해결을 하려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ISC나 TSE나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그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TSMC는 한 발 더 지금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제대로 된 반등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답답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지수도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세게 가면 종목들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세게 뭔가 기관이든 외국인든 삼성전자에 세게 붙을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목장에서 종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개별 테마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뭐 삼성전자를 많이 알고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를 추종하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사실 급할 거 하나도 없다.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 나중에 그 생각을 계속 아직까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특징적으로 좀 보면은 드디어 그 뭡니까? 그 마스크. 네. 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거리두기, 격리와 관련해서 이제 방역 해제가 거의 뭐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네. 일단 한번 상황 얘기해. 일단은 어제 이야기 나왔던 뭐 저희들끼리 했던 이야기 중에서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야외에서 실내 말고. 그래서 그러면 마스크 벗으면 뭐 해야 돼? 그러면 화장해야 돼.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때마침 어제 기사 나왔던 게 요 기사거든요. 이거 보시면 4월 13일 나오면 아모레퍼시픽 평균 10% 가격 인상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힘들지만 기업이나 주식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한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주가에서 보답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보답을 받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송원산업 같은 종목이죠. 오늘도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송원산업도 그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최근에 흐름줄 좋은 종목들을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어쨌든 지금 업황은 최악이고요. 지금 실적만 보면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바닥에서 일단은 지키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위에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응축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실적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겠지라는 기대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마 그 기대감들이 확신으로 바뀔 때쯤이면 시장에서 먼저 알아챌 겁니다. 그러면 뭔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도 어쨌든 리오프닝에서 아직은 가장 뒤에 있는 리오프닝 전체 섹터에서 가장 좀 약간 뒷단에서 밀려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섹터 종목군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또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화장품 섹터들을 한번 쭉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의 역할을 해왔으니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의 거래량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모습을 한 서너 달 전에 보여줬던 게 사실 조선주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스타는 이제 조선 섹터였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 미포조선을 볼게요.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오늘 또 수주가 나와서 가장 주가가 센 건 현대중공업이긴 했습니다만 거래량 매매로 했을 때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제일 좋아 보였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미 이제 바닥 5월 하단에서부터 주가는 쭉 밀리다가 이제 대량 거래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힌트였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지난주 정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수익이 났었을 거고 뭐 한두 달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지루하셨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 오랜만에 좀 큰 상승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큰 상승을 좀 즐겼을 일본은 그 다행히 좀 계좌가 좀 괜찮으셨을 건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이제 이런 1차 신호들이 나온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다가 또 하나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또. 이렇게 하나둘. 그러면 한 번 더 나오면 조금 더 이제 확신에 차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화장품 섹터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매매를 해야 할 영역 안에 좀 이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동안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화장품주도 좀 오른 줄 알았는데 네, 안 올랐죠. 안 올랐네요. 네, 하나도 안 올랐고 그때 한번 2월 달에 다 같이 올랐다가 좀 밀렸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선순위 좀 밀리기는 하죠. 지금 하이트진로도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그냥 한 36,000원, 7,00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좀 셌던 게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시아나항공을 볼까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고 먼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리고 제주항공, 이제 LCC 1인 제주항공 이런 것들 보면 먼저 이런 주식들이 이제 실적 개선이 더 빠르게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제주항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장품 쪽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딱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카지노인 것 같아요. 카지노 주식들,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GKL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언제든지 시장의 간택을 받기를 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충분히 여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리오프닝 쪽에서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많은 테마들이 계속 뺑뺑뺑 돌았지만 어떤 테마는 한번 상승하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리오프닝이나 인플레 관련 주식들은 올해는 계속 테마 우리 안에 두고 살 거 없으면 이거나 사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나 사지. 네, 할 거 없으면 이번엔 이거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는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마스크 해제가 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실 좀 이해 안 가는 거긴 한데 또 영화관 안에서 또 취직은 또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화 관련 주식들 뭐 J컨텐트리나 뭐 IHQ나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뭐 그런 영화 관련 주식들이 좀 올랐었는데 이제 이런 섹터들도 뉴도 오늘 11% 가깝게 올랐고 CJCGV도 CJCGV 음봉 나기는 했네요. 근데 뭐 주식도 오늘 좀 흐름이 좀 괜찮았었고 뭐 그다음에 J컨텐트리도 오늘 5% 정도 올랐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쪽 섹터도 계속 이제 아마 순환매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대감으로 사실 오르는 건데 일정 부분 올라오고 나면 진짜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영화나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이제 아직도 위에 저항들이 해결해야 될 산들이 많아요.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따라가기보다는 눌러줬을 때 사거나. 그러니까 지금 많이 요즘 올라 있는 주식 샀다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스톱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오히려 크게 물리게 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근데 크게 물린다기보다는 늘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늘어진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좀 샀는데 지겹게 안 오르는 거죠. 그런 걱정이 사실 좀 더 크지. 리오프닝 주식들은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간 가치에 대한 것들도 기회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가기는 가는데 일주일, 이주일, 뭐 한두 달 뒤에 가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당연히 그거는 손절매들은 항상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지금 이제 화장품주가 이제 안 올랐다. 여기를 이제 좀 앞으로 엔데믹과 관련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이신데 이거 외에도 리오프닝 하면은 워낙 많은 섹터들이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소비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리오프닝주들은 지금은 아직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항공 주식들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기에는? 지금 사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얼마나 더 갈 줄 알고. 더 갈 줄 알고. 네. 네. 충분히 저는 매매의 영역에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많이 올라서 뭐 그거는 지극히 개인 관점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고 매매에 대한 관점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한번 여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고 뭐 실제로 가려면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아마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때 조금 고점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서우시면 아직 좀 덜 오른 파라다이스나 그다음에 GKL이나 아직 여기도 관광객들이 아직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이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 중국인들이 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라서 오히려 이제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제 그 호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국인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기업들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이제 다 네. 이걸 뭐 정가를 시켜야지 된다. 이게 네.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리오프닝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리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높아지거나 우리 주식시장의 불길한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사실 경기 둔화 침체냐 둔화냐. 그렇죠. 거기다 금리는 올라가서 쓸 돈은 그렇죠. 점점 줄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급여도 많이 올랐지만 인플레 때문에 실질 수요가 지금 나오지 못한다는 이제 분석도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인플레를 잡는 거를 연준에서도 목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했고 글로벌하게 다 지금 금리 긴축에 대한 걸로 가고 있는데 사실 둔화는 이제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게 둔화고 지금은 사실 둔화를 보이고 있죠 이미. 그리고 침체는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이미 약세장으로 가는 게 침체입니다. 근데 침체라는 말이 확정이 됐을 때 이미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둔화냐 아니면 침체로 가는 길목이냐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지금은 침체입니다라고 정말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떠들면 빠질 만큼 다 빠진 거예요.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시화를 지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구간에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둔화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 영업이익도 올해는 좀 고전하지만 내년에는 여전히 EPS 성장치가 좀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미국도 어쨌든 YOY로 줄진 않습니다. 한 9%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도 계속 하향치 되다가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좀 하향이 멈추고 이제 조금 이제 개선세가 EPS 개선세가 좀 보고 있거든요. 정작 이제 내년에가 정말 기대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1년 정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올 여름 정도 가면 그러니까 2분기 정도 실적 발표 끝날 때쯤 하면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건데 그때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 있게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지난번에 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금융위기 이런 것도 아닌데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금융위기 사태까지 줄어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 2009년 초 정도까지 줄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는 거죠. 네, 그 트리거가 없으니까 큰 주식들을 지르지 못하고 대신에 실적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게.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자금도 가져가기 되게 좋은 섹터죠. 오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2조 정도 되고 삼성중공업이 한 5조 정도 되고 하니까 딱 3조에서 5조 정도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익률 게임하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거든요. 너무 작으면 내가 사고 싶어도 다 사지도 못하고 팔라고 해도 팔 때가 문제죠. 그런 주식들은 팔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섹터들을 노려야 되는데 그런 게 뭉탱이로 있을 만한 게 사실 지금 많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군으로 형성됐을 때 뭔가 큰 주식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좀 크게 있는 자율주행 쪽도 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방산 쪽도 가능하고, 그런 게 이제 섹터별로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진짜 이번 주 카메라 부품주들 참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조선주도 많이 올랐고.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끝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시작이다. 의견이 아니면 대립해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 네. 오를 네. 상승 곡선이다. 네네. 얼마까지 갈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지 오르락 내려가면서 오를지 이때는 이제 2020년, 21년 상황이니까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 지금 가장 리포트들에서 탑으로 나오고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인데,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지금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에서 못 사면 지금 4주 신고가, 이제 겨우 이제 한 6개월 정도 신고가 나왔는데요. 이제 박스권 뚫고 혹시나 눌러주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데서 못 사면 만약에 여기 뚫고 올라가죠, 또 못 삽니다. 근데 그런 참다가 그때 사면 그때가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더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각자별로 이제 잡아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 물량들 밑에서 터져 있는 대량 거래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수주가 앞으로, 그리고 또 예상되는 수주들, 2023년 수주 물량, 2024년 수주 물량들이 아직도 기대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에너지 정책,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기사가 봤을 때, 일단 어쨌든 지금 유럽은 그 러시아에 LNG를 이제 수입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LNG 수입을 러시아에서 못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제기를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나중에 가서는 또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뭐 에너지 부분을 수입을 한다던가. 근데 분명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변화는 있겠죠, 당연히. 전면 재수입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LNG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입할 배를 어느 나라에서 발주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LNG선 시장에서는 거의 한국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도 좀 수주가 있기는 합니다만, 좀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기술력은 한국 3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게 왜냐면 이런 중대형주들, 특히 이런 경기 민감 시클리컬 종목들은 한번 밀어붙이면 그 관성 때문에 쭉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탄력받아서 가게 되면 우리 목표가를 더 넘어갈 때도 있고요. 재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뭔가 한 앞으로 3년치, 4년치의 수주를 땡겨온 실적들이죠. 그때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추세 추정 관점이든 또 앞으로 업황에 대한 관점이든지 간에 지금은 충분히 더 매매를 해야 되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뭐 한국카본 같은 기자재 쪽. 이런 주식들을 보시면 충분히 지금도 이렇게 아직은 전고점 돌파를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뭐 지금은 당연히 많이 올라오고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분명히 좀 더 눌림이 나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대형주가 빠졌으니까 다음 주, 대형주들이 나오면, 대형주 상승이 나오면 또 이쪽 수급이 또 빠져나오면 또 그때 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올라갈 때는 빨간색이 많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네, 거래량의 관점을 봤을 때.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